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길거리에 배달 오토바이가 예전만큼 보이지 않는다는 거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배달 앱을 켰을 때 배달비가 묘하게, 아니 대놓고 비싸졌다는 걸 체감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오늘 정말 큰 거 옵니다. 이 영상, 대한민국의 배달 생태계가 어떻게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어떻게 피눈물을 흘리며 거대 자본에 착취당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전부 까발릴 예정이니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시켜먹는 배달 음식,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경제학적 진실과 배달 라이더들의 처절한 생존기를 오늘 경제학 에디션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불하는 5,000원의 배달비가 도대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어떻게 끊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불과 몇 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배달의 황금기, 아니 플랫폼 경제의 전례 없는 대호황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심심치 않게 월 1,000만 원 버는 배달 라이더, 대기업 연봉 부럽지 않은 쏠쏠한 배달 수익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퇴근 후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끌고 배달 전선에 뛰어들었고, 대학생들도 알바로 배달을 하며 쏠쏠한 용돈을 벌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구나 원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정직하게 벌어갈 수 있는 혁신적인 일자리, 이른바 기경제의 장밋빛 미래가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때는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던 시기였습니다. 제로 금리 시대에 갈 곳 잃은 막대한 투자금, 즉 벤처 캐피털의 자본이 배달 플랫폼 기업들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출혈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에겐 할인 쿠폰을 뿌리고 라이더에겐 건당 10,000원이 넘는 파격적인 배달 단가와 프로모션 보너스를 쥐어주며 일단 사람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플랫폼 경제의 핵심인 네트워크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을 돈으로 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화려했던 자본의 신기루가 거친 지금 2026년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처참합니다. 파티는 끝났고 참혹한 계산서만 남았습니다. 가장 크고 직관적인 문제는 바로 수요와 공급의 완벽한 불균형, 즉 시장의 붕괴입니다. 엔데믹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집 안에 갇혀 배달 음식만 시켜 먹지 않습니다. 억눌렸던 야외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사람들은 기꺼이 밖으로 나가 외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배달 앱을 켜는 횟수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를 덮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기조는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발시켜 지갑을 굳게 닫게 만들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배달비가 5,000~6,000원을 호가하는 시대가 되자 소비자들은 배달비가 아까워 직접 포장을 하러 가거나 아예 대형마트에서 밀키트를 사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쪽으로 소비 패턴을 바꿨습니다. 즉, 배달 시장의 전체 파이인 수요가 급격하게 쪼그라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급은 어떨까요? 배달을 하겠다는 라이더의 수는 과거 호황기 때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본업의 소득만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며 버티기 힘든 평범한 가장들이 야간 배달이나 주말 배달 등 투자, 쓰리잡으로 계속해서 배달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먹을 파이는 반토막이 났는데 그 파이를 쟁취하기 위해 달려드는 사람의 수는 그대로이거나 더 늘어난 완벽한 공급 과잉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경제학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정된 콜을 두고 수많은 라이더들이 길바닥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피 말리는 콜 전쟁을 벌여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우위의 시장 상황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태도는 어떻게 돌변했을까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과거의 피 튀기는 출혈 경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주요 거대 배달 플랫폼들은 본격적으로 수익성 극대화에 집중하며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적 지대를 철저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덩치를 키웠고 그들의 매출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과점한 극소수의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흑자 전환을 넘어 매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라이더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독과점 체제를 굳힌 지금 플랫폼은 라이더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뿌리던 막대한 보너스와 프로모션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렸고 슬그머니 기본 배달 단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것만 배달해도 5, 6천 원을 거뜬히 받을 수 있었던 거리가 이제는 최저임금 상승률은커녕 물가 상승률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은 2, 3천 원 남짓한 헐값 콜로 변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주어지던 기상 할증, 그리고 거리가 멀 때 붙던 거리 할증 같은 추가 수당의 기준조차 교묘하고 빡빡하게 바꾸어 사실상 라이더들의 실질 임금을 무자비하게 삭감해버렸습니다. 플랫폼이 살찌는 사이 플랫폼을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동력인 라이더들은 오히려 끔찍하게 가난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2025년과 2026년을 관통하는 배달 생태계의 가장 큰 갈등 요소이자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라이더들을 가장 좌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불투명한 AI 알고리즘 배차 시스템의 횡포입니다. 플랫폼은 인공지능이 최적의 경로와 효율을 객관적으로 계산해 콜을 배정한다고 번지르르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길바닥 현장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뛰는 라이더들이 체감하는 알고리즘은 철저히 플랫폼의 이윤, 극대화라는 단 하나의 목적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라이더 노동조합 등 현장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입니다. 이른바 똥콜이라고 불리는 거리는 지나치게 멀고 배달료는 턱없이 싸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키피 주문들을 라이더들에게 반강제로 할당하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만약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동선이 맞지 않아 라이더가 배차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적으로 앱 내의 수락률 수치가 떨어지고 수락률이 떨어지면 알고리즘에 의해 이른바 콜 유배를 가거나 페널티를 받아 일정 시간 동안 아예 콜창이 먹통이 되어 돈을 벌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이자 절대적인 권력의 불균형입니다. 라이더들은 개인 사업자, 즉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고용되어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퇴직금 등 노동법의 든든한 보호망 밖으로 철저히 밀려나 있습니다. 플랫폼은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 단순한 IT 중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고용주로서 져야 할 모든 법적 의무와 비용을 교묘하게 회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마트폰 속 AI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채찍을 통해 출퇴근 시간부터 이동, 동선, 업무 방식까지 현실의 직장 상사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치밀하게 노동자를 통제하고 지시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탈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저한 통제를 받는 임금 노동자, 이것이 바로 플랫폼 노동이 만들어낸 끔찍한 회색지대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플랫폼 노동 지침을 제정해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노동자들을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한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은 이 알고리즘 갑질이 단순한 불만을 넘어 전 세계적인 노동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현재 라이더들의 실제 수익 구조, 즉 그들의 통장 내역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배달비가 비싸니까 라이더들이 그 돈을 다 챙겨서 돈을 쓸어 담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매출과 손에 쥐는 순수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장부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냉혹합니다. 라이더들이 하루 종일 목숨 걸고 뛰어서 번 매출에서 고스란히 떼어가는 고정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매일 들어가는 유류비는 기본이고 한 달에 몇 번씩 갈아야 하는 엔진오일, 마모되는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같은 소모품, 교체 비용 등 오토바이 감가상각 및 유지 보수비만 해도 한 달에 최소 40만원에서 50만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가장 큰 부담이자 라이더들의 목을 조르는 결정타는 바로 살인적인 유상운송용 보험료입니다.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받으려면 저렴한 일반 가정용 보험이 아닌 배달 전용인 유상운송, 책임 및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책정한 이 보험료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나이와 무사고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에 2, 300만원은 기본이고 나이가 어리거나 가벼운 접촉사고 이력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존재한다면 1년에 수백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육박하는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보험료로만 5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운 돈을 허공에 날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초기에 목돈이 없어 오토바이를 직접 구매하지 못하고 렌트해서 타는 이른바 리스 기사들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루에 3, 4만원씩 매일매일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리스비와 살인적인 보험료를 감당하려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 늦게까지 밥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최소 20건에서 30건 이상은 배달을 뛰어야 겨우 마이너스를 면하고 영원이 됩니다. 이른바 손익분기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게 형성된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31건째 배달부터 버는 단돈 2~3천 원이 비로소 진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수익이 되는 셈인데, 앞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시장 전체의 콜 자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번화가 길모퉁이나 콜 대기 구역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하염없이 스마트폰 새로 고친 버튼만 누르는 라이더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리스비는 매일 칼같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식당 밥값은 무섭게 올랐고 기름값은 떨어질 줄을 모르는데 정작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끔찍한 가난의 늪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콜 단가는 끝없이 추락하는데 높은 고정비인 보험료와 리스비는 호황기 시절 그대로 굳건하게 유지되다 보니 결국 구조적으로 수익이 급감한 라이더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더 위험하게, 더 아슬아슬하게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며 도로를 달리는 것입니다. 배달 단가가 반토막이 났으니 이전과 같은 수준의 최소한의 생계 수입을 간신히 유지하려면 하루에 처리하는 배달 건수를 물리적으로 2배 늘려야만 합니다. 15분 걸릴 거리를 7분 만에 주파해야 하고 보행자가 걷는 인도와 아파트 단지 안을 질주하며 노란불의 교차로를 위험하게 꼬리물기하고 고개 비행을 하듯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며 목숨을 건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환경으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삿대질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헬멧을 벗으면 그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아빠이고 아들이며 정직하게 땀 흘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우리네 이웃입니다. 플랫폼의 극악무도한 단가 후려치기와 단 1분 1초를 다투게 만드는 사람을 쥐어짜는 쉼 없는 경쟁, 알고리즘 시스템이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강제로 개조해 버린 셈입니다.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내몰린다는 이 끔찍한 분석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노동계와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의 배달 산업 구조를 비판하며 공통으로 지적하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경제학적 관점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비극이 단순히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 라이더들만의 국지적인 불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21세기 대한민국 노동시장 전체가 안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모순을 가장 뚜렷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디지털 혁신, 공유경제, IT 기술의 승리라는 세련되고 화려한 이름표를 달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기업 가치를 부풀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혁신의 이면을 들추어보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업이 마땅히 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비용과 위험을 온전히 뿔뿔이 흩어진 파편화된 일인 노동자들에게 전부 떠넘기는 대단히 교활한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일하다 크게 다쳐도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험난한 증명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년을 플랫폼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도 퇴직금은 단 1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대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배달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거나 알고리즘 로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루아침에 뜯어고쳐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단체 행동을 하거나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언제 앱에서 차단당할지 모르는 파리 목숨과도 같은 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유연하고 선진적인 새로운 일자리라고 언론에서 앞다투어 칭송받던 플랫폼 노동의 참혹하고 서글픈 실체입니다. 플랫폼은 리스크를 철저하게 외주화하고 수익은 오롯이 사유화하는 자본주의의 완벽한 쳇바퀴를 우리 사회에 완성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거대한 착취의 시스템에서 억울한 피해자는 라이더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소비자와 자영업자들도 똑같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달 앱을 켤 때마다 끝없이 치솟는 음식, 가격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싼 배달 팁에 흠칫 놀라며 분통을 터뜨리신 적 많으실 겁니다. 소비자가 억울하게 지불하는 그 비싼 5,000원, 6,000원의 배달비의 상당 부분은 비바람을 뚫고 내 집 문 앞까지 음식을 가져다준 배달 라이더의 주머니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돈의 흐름을 경제학적으로 추적해보면 플랫폼 기업이 중간에서 떼어가는 막대한 중개 수수료, 결제망 수수료, 앱 서버 유지비, 그리고 그들이 톱스타 배우들을 써서 텔레비전에 도배하는 천문학적인 광고 마케팅 비용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상황은 라이더들보다 더 비참하면 비참했지 결코 낫지 않습니다. 피땀 흘려 음식을 만들어 팔아도 가게 매출의 30%,
많게는 40% 가까이를 거대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배달 수수료,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상단 노출, 광고비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뜯기고 나면 정말 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플랫폼의 수수료 횡포에 허리가 완전히 휘어버린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결국 극한의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음식의 양을 몰래 줄여 원가를 절감하거나 식당 매장에서 먹는 가격보다 배달 앱에 올리는 가격을 1,2,000원 더 비싸게 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결국 소비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내고 질이 떨어진 양 적은 음식을 받으며 배신감에 불만을 터뜨리고, 자영업자는 하루 12시간씩 뼈 빠지게 불 앞에서 일하고도 월세 내고 재료비 떼면 남는 게 없는 빈손이며, 라이더는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푼돈을 받으며 오로지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아스팔트 위를 질주합니다. 모두가 가난해지고 모두가 불행해지는 이 기막힌 촌극 속에서 도대체 이 배달 생태계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단언컨대 오직 시장 한가운데에 앉아 막강한 데이터 장악력과 플랫폼 지배력을 무기로 양쪽, 아니 세 쪽에서 조용하고 거대하게 빨대를 꽂고 통행세를 거두어들이는 극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 뿐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변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이 기형적이고 파괴적인 독점 구조와 악랄한 착취의 사슬을 자유, 시장 경제의 논리라는 그럴싸한 변명으로 방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탁상 공론식 법안들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길거리에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과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적 테두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행히도 국회와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의 목숨을 쥐고 흔들며 일상을 통제하는 불투명한 알고리즘, 그 배차 시스템의 로직을 투명하게 사회에 공개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의 브레이크 없는 수수료 폭리를 막기 위한 수수료 상한제를 강력하게 도입해야 하며, 과거 화물차 기사들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라이더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계가 유지되고 단돈 몇천 원 때문에 목숨을 건 과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운임제, 즉 최저 배달료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강제하는 논의가 지금 당장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이 대안들이야말로 2026년 현재 배달, 노동계와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외치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또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노동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 배달, 노동자, 자영업자,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여 투명하게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를 법제화해야만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이 비극적인 연쇄 침몰을 간신히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퇴근 후 집에서 편하게 시켜 먹는 따뜻한 치킨 한 마리, 그리고 주말 아침 문 앞까지 배달되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누군가의 피눈물과 뼈를 깎는 고통 위에 위태롭게 올려진 것이라면 그 음식의 맛이 과연 온전히 달콤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을 한낱 기계의 부속품처럼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처럼 쓰다 버리는 얄팍하고 잔인한 비즈니스 모델은 결코 우리 경제에서 오래갈 수 없으며 단호하게 존립해서도 안 됩니다. 거대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눈앞의 주가 부양과 영업이 극대화만을 좇는 맹목적인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비즈니스 근간을 두 어깨로 무겁게 짊어지고 지탱해주는 현장의 배달 라이더들과 묵묵히 음식을 만들어내는 자영업자들을 단순한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닌 진정한 상생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그 노동의 가치에 합당한 경제적 대우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거대 플랫폼의 화려한 실적 잔치 이면에 가려진 배달 라이더들의 처참한 처우와 이 거대한 수수료, 경제의 모순적인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날카로운 통찰, 그리고 직접 소비자로서 배달을 시키며 혹은 자영업자나 라이더로서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며 겪으신 생생한 팩트와 경험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아래 댓글창에 가감없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 플랫폼을 압박하고 이 불합리한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경제학 에디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학 에디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